네, 스텔라 블레이드의 보스전 장면을 보면 캐릭터가 맞으면 체력이 줄고 회복약을 쓰면 체력이 회복되죠.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게임 전체 몰입도를 결정짓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체력바와 스킬 게이지를 유니티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오늘 우리가 만들 결과물이에요. 한 단계씩 따라오신다면 누구든 구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파일 하나가 영상 설명란에 공유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UISL PNG 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및 적용이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U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자면 UI란 체력바, 버튼, 인벤토리처럼 게임 안에서 정보를 보여주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곧 UI만 따로 다루는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구독해두시면 더 깊이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티에서 UI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하이라키에 가셔서 우클릭, UI, 캔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캔버스를 더블클릭해보세요. 그럼 엄청 큰 직사각형 하나가 있죠. 네, 이 큰 직사각형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UI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그 요소들이 게임 화면에 비춰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캔버스 오브젝트에 우클릭, UI, 이미지를 선택해서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럼 캔버스 가운데 정사각형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 게임씬에 가보시면 게임 안에 아까 생성한 이미지가 오버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설명란을 통해 HP 스킬 바라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셨다면 이미지를 에디터에 옮길 건데 튜토리얼에 스프라이트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인스펙터를 보신 다음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그리고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설정해 주신 다음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어줄게요. 네, 그럼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우리는 스프라이트를 직접 잘라줄 겁니다. 이것도 이후 UI 영상을 만든다면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 사용할 두 개의 이미지를 잘라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 후 이미지를 프로젝트 폴더에서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HP바와 스킬 게이지가 각각 나타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HP바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금 생성한 이미지 오브젝트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넣어봅시다. 네, 그러면 완전 흰 바탕이던 이미지가 우리가 넣은 이미지로 변신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율이 안 맞아서 이미지가 완전 찌그러져 있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네, 물론 R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해상도를 바꿀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해상도의 모드에선 이미지 크기가 심지어는 이렇게 위치마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각 해상도에 대응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배워볼 건데 그걸 하는 방법은 바로 이미지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앵커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쭉 늘려서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주면 되는데 스텔라 블레이드의 경우 체력 및 스킬 게이지가 왼쪽 아래 위치에 있죠. 우리도 똑같이 비슷한 위치에 놓아주도록 합시다. 혹시 앵커를 직접 드래그하는 게 가끔 이렇게 UI가 겹쳐져가지고 좀 열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인스펙터에 가셔서 앵커의 최소값, 최대값을 수치로 직접 입력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앵커를 모두 위치시켰다면 이제 인스펙터의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전부 0으로 초기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체력바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다른 해상도로 변경해 볼까요? 네, 체력바가 해상도에 대응되어 위치가 고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이후 게임 개발할 때 정말 유익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이런 꿀팁 아직 더 많으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스킬 게이지를 칠흑바 위에다가 하나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캔버스 우클릭, UI, 이미지 하나 생성한 다음 스킬 게이지 파일을 방금 생성한 이미지 인스펙터에 넣어주고 앵커를 조정한 다음에 위치를 0으로 초기화시켜주면 네,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은 UI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캔버스 우클릭, UI, 텍스트 메시 프로를 생성합시다. 네, 생성을 하려면 이렇게 TMP 임포터라는 게 뜨는데 텍스트 메시 프로 패키지를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import tmp essential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설치가 되며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캔버스에 new text라는 새로운 텍스트 오브젝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텍스트 편집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HP라고 적어보시면 네, HP라고 글자가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커를 옮겨서 HP바 왼쪽에다가 붙여줄게요. 근데 텍스트가 왼쪽 상단에 정렬되어 있는 게 불편하지 않나요? 네, 물론 저만 그럴 수 있긴 한데 정렬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인스펙터로 들어가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얼라인먼트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중앙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폰트 크기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얼라인먼트 윗부분에 폰트 사이즈를 조정함으로써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다지 중요한 팁까지는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캔버스 클릭 생성이 귀찮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마침 우리는 스킬 게이지 텍스트도 생성해야 하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드는 HP 텍스트를 클릭하신 뒤 컨트롤 D를 하시면 네, 똑같은 오브젝트가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앵커만 옮겨서 스킬 게이지 옆에 위치시켜 줄게요. 스킬 게이지는 이름을 저는 스킬 포인트를 줄여서 SP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다시 게임 씬으로 가보면 네,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럼 이제 체력바를 구현해봐야겠죠. 네, 그 전에 우리가 방금 생성한 오브젝트들을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모두 붙여줍시다. 네, 이름을 모두 붙여줬다면 이제 UI 구조를 살짝 정리해 줄게요.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ECP를 담당하는 부분들을 모두 감싸도록 앵커를 조정해 줄게요. 네, 그리고 위치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해 준 뒤 HP 바와 HP 텍스트를 자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자식으로 UI가 들어갈 때 앵커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에 들어간 오브젝트의 앵커를 재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스킬 게이지에도 적용시켜 줄게요. 네, 이걸 한 이유는 나중에 UI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기 위함이에요. 제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아야 하는 아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을 들어주시면 개발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체력바를 구현해 봅시다. 네, 스텔라 블레이드를 예로 들었을 때 체력바가 현재 체력을 나타내는 체력바와 비어있는 체력바로 나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빈 체력바와 채워져 있는 체력바 총 2개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HP바를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D를 해서 이미지를 복제해 줍시다. 그리고 HP바 안에다가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네, 이것도 앵커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추가로 조정을 해서 딱 맞춰줍시다.
네, 그 후 부모 이미지의 이름을 hp바 언더바 백그라운드로 변경해주고 자식의 이름은 hp바로 해주겠습니다. 네, 다시 스텔라 블레이드를 보시면 빈 체력바의 색상이 어두운 회색인 게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hp바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어두운 회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hp바가 hp에 따라 값이 변경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설정으로는 hp바가 값에 따라 바뀌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다시 이미지 컴포넌트로 가셔서 이미지 타입을 필드로 바꿔주신 뒤 필 메서드를 호라이즌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 타입에 대해선 다음에 또 심화로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엔 체력바 강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fill amount라는 게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네, 값에 따라서 이미지에 채워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체력바와 스킬 게이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같은 작업을 스킬 게이지에도 해줄게요. 네, 근데 스킬 게이지는 하늘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크립트를 건드릴 차례입니다. 네, 새 스크립트들을 작성할 건데 여기서 잠깐 문제 내겠습니다. 스크립트 하나가 많은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안 된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프로그래밍 원칙 중 하나인 SRP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RP, 네, 즉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란 단일 책임 원칙을 의미하는데 체력과 스킬 게이지를 예로 들자면 체력과 스킬은 동작 조건도 다르고 트리거되는 이벤트도 다릅니다. 따라서 나중에 유지 보스를 할 때 오히려 점점 꼬이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후 테스트가 어렵다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 재미나 연습, 테스트용 게임이라면 한 스크립트의 단어는 상남자식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출시용 큰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엔 편해도 나중에 고통을 몰아서 받는 업보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SRP를 시켜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SRP를 시키기 위해 우리는 캐릭터 HP와 스킬 게이지를 관리 및 UI의 갱신을 한 스크립트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캐릭터 HP와 스킬 게이지를 관리하는 스크립트, 플레이어 스탯과 플레이어 스탯 스크립트에서 값들을 받아와 UI로 갱신해주는 플레이어 스탯 UI, 이렇게 두 가지 스크립트를 생성해 줄 겁니다. 네, 그럼 우선 플레이어의 HP와 스킬 게이지를 담당할 플레이어 스탯 스크립트부터 작성해 볼게요. 네, 우선 체력과 스킬 게이지를 플롯형 변수로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인 awake를 만들어 주시고 현재 체력을 max HP로 초기화시켜줌과 동시에 스킬 게이지는 0으로 초기화시켜줄게요. 네, 그 다음 체력 관련 로직을 구현할 단계입니다. 체력 관련 로직으로는 피격을 당했을 때 체력이 감소하는 것과 힐을 통한 체력 증가, 그리고 체력이 0 이하가 되었을 때 사망 정도가 있겠죠. 따라서 테이크 데미지 함수와 힐 함수, 다이 함수를 추가해 줄 건데 테이크 데미지와 힐은 적에 의한 피격 또는 아이템 사용 등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해줘야 돼요. 또한 각각 얼만큼 체력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플롯형 파라미터를 함수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우선 테이크 데미지 함수부터 채워넣어 보겠습니다. 어마운트만큼 체력이 감소해야 되는데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므로 이 코드를 통해 둘 중 더 큰 값을 받는 max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체력이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0보다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줘야 되는데 만약 체력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이를 호출하게, 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테이크 데미지 함수는 구현이 끝이 났어요. 네, 그 다음은 힐 함수를 구현할 차례인데요. 힐도 테이크 데미지와 매우 유사해요. 어마운트만큼 현재 체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최대 체력 수치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코드를 통해 둘 중 더 작은 값을 커런트 HP에 부여함으로써 최대 체력을 넘지 않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이 함수인데 이거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프린트 다이 정도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킬 게이지는 현재 스킬이 구현된 것이 없으므로 아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조만간 스킬 강의도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은 플레이어 스탯 UI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HP 바와 스킬 게이지 바를 변수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컴포넌트 변수를 선언하지 못한다면 네, 위에 Using Unity Engine UI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실행 직후에 UI를 스탯과 동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플레이어 스탯을 find any object by type을 사용하여 찾아주고 동기화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awake보다 start문에서 동기화를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start문에 추가 후 로직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건데 플레이어 스탯 컴포넌트가 씬에 없다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도록 예비 처리를 해주는 것도 프로젝트 개발에 정말 좋은 습관이니 이것도 습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플레이어 스탯에서 HP와 스킬 값들을 받아오고 값들을 실시간으로 갱신해줘야겠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업데이트 문을 추가해주고 이제 값들을 갱신해줄 함수 sync_stat UI를 선언해주겠습니다. sync_stat UI 안에서 플레이어 스탯의 현재 체력에서 최대 체력을 나눈 비율과 현재 스킬 게이지에서 최대 스킬 게이지를 나눈 비율을 각각 구해주고 해당하는 이미지의 fill amount 값에 방금 구한 비율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일단 sync_stat UI를 업데이트 문에 넣어주시고 네, 지금 당장은 체력이 깎이거나 회복되게 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 디버그 키를 따로 구현해 줄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디버그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를 누르면 데미지를 입고 H를 누르면 체력이 회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코드를 저장하고 돌아가서 오브젝트들의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설정한 뒤 테스트를 해봅시다. 네, 캐릭터에다가 플레이어 스탯 컴포넌트를 달아주시고 그 다음 캔버스에다가 플레이어 스탯 UI를 넣어줄게요. 네, 그 후 플레이어 스탯 UI에 각 변수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J를 누르면 체력이 감소하며 HP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H를 누르면 힐이 되며 HP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딱딱하게 체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럴프라는 선형 보관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값이 전환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현하러 가봅시다. 네, 지금 코드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린 여기서 fill amount 이 부분을 모두 럴프로 바꿔줄 건데 네, 럴프 개념 또한 실제 게임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럴프란 Linear Interpolation, 네, 즉 선형 보관의 줄임말이에요. 영어로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하지만 의미를 하면 별거 아닙니다. 바로 두 값 A와 B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함수란 뜻인데요. 러프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보면 네, 이런 형태인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각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A는 시작값, B는 도착값, T는 A에서 B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네, 근데 이 T가 핵심이다. T 값이 0이면 결과는 A고 T 값이 1이라면 결과는 B. 네, T 값이 0.5라면 A와 B의 정확히 중간값이 나옵니다. 네,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부드러운 HP바를 만들 수 있느냐. 예전 강의에서 배운 타임.델타 타임이 있다면 가능하죠. 네, 기존 필러먼트에 넣어주던 값을 모두 지우고 네, massf.rolf를 넣어준 다음 네, 시작값 A에 현재 이미지의 필러 마운트를 그리고 도착값의 타겟 값을 그리고 t에다가 time.delta time 곱하기 한 5 정도를 넣어줄게요. 네, 그러면 부드러운 값 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time.delta time은 0부터 시작하게 되고 t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문에 이렇게 럴프가 적용된 sync_state UI 값을 함수를 넣어준다면 네, 부드럽게 움직이는 HP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을 때 체력바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복을 했을 때에도 체력바가 천천히 차는 게 보이시죠? 네, 이제 진짜 게임에서 볼 법한 UI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니티 UI의 기초와 체력바 및 스킬 게이지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내용이 많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들으신 팁들이 이후 개발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스티로폼 블레이드 강의가 아니라 유니티 일반 강의로 찾아갈 겁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적인공지능을 만드는 강의인데요. 저는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로직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